PDF 파일을 테이블로 만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모델을 비교해봤는데 클로드가 제일 잘 인식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정기적으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GPT스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뭐냐면 1년에 3번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기술사 시험 합격자 현황이거든요. 자, 이 큐넷, 산업인력공단 큐넷의 고객 지원에 공지사항에 가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게 133회 면접시험 채점 결과입니다. 최종 합격자죠. 그래서 요걸 다운받으면 이렇게 PDF로 되어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PDF 파일을 가지고 여기 나온 데이터들, 그죠? 종목이 133회는 41개 종목을 봤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난번엔 132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누적을 시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AI한테 시켜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자,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시트를 쓰는데 구글 시트에 이렇게 회차별로 쭉 데이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133의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GPT스가 있거든요. 자, 기술사 2차 합격자 통계라는 GPT스에 파일을 올려서 이런 질문들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만드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3개의 LLM을 사용해서 아까 그 PDF 파일을 테이블로 만드는 걸 해봤습니다. 자, 아까 PDF 파일을 올렸고요. 자, 미리 해놓은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PDF 파일을 아까 그대로 올렸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이 파일은 133회 기술사 시험 합격자 현황이야. 종목별로 종목명, 응시자 수, 합격자 수를 테이블로 만들어줘. 마지막에 테이블로 만들어줘. 라고 한 이유는 구글 시트로 가져가기 쉽게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쭉 했는데 얘가 이제 분석 실패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 라인의 3줄로 구성된 모든 그룹의 행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얘가 코딩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코딩을 얘가 시도했어요. 코드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코딩을 시도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PDF 파일을 읽어서 이 코드에다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잘못됐어요. 완전히 지금 전혀 행의 숫자가 맞지가 않죠. 여기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전혀 맞지 않아서 이거 좀 틀렸어요. 자기가 또 다시 시도를 해봐요. 이상한데? 그러면서 또 다시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몇 번의 시도를 거쳤는데도 결국은 잘 안 돼서 아무튼 요청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하나 다시 시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했어요. 자, 코딩으로 해결하지 말고 테이블로 그냥 만들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응시자 수가 1,004명이고 그 전체 합격자 수가 522명이거든요.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결국은 테이블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틀린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자꾸 컴퓨터를 바꿔가면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PDF 파일을 주고 내가 어떤 변환을 시도했을 때 꼭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다 믿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로드를 시켜봤습니다. 클로드는 파일을 또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썼어요. 프롬프트를 썼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형기술사 41명에 14명. 금형기술사 41명에 제가 응시자와 합격자 수만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41명에 14명. 정확하죠. 쭉 가서 자기가 총계를 1,004명에 522명 이렇게 총계가 1,004명 522명 맞죠. 클로드는 한 번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목명 대상자 수도 이제 보여달라고 했어요. 전체를 다. 지금은 요 끝에 2개만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테이블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상자 수까지 포함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가 1,009명이었는데 1,004명만 응시했고 522명이 합격했다.
그래서 1009명이라는 거 다 맞았죠. 다 맞았고요. 사용하기가 이 편한 게 요게 요렇게 여기다 따로 보여주니까 그죠? 되게 편하죠, 이렇게. 여기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 이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막 스크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딱 정리하고 요걸 누르면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됐고 맨 앞칸에 이제 순번을 포함해줘. 그 다음에 CSV 형식으로 보여줘라고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긁어서 가져가니까 엑셀에다가 붙일 때 잘 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게 마크다운 형태로 다운로드가 돼요. 마크다운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카피를 해도 얘가 지금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얘가 만들 때 자기 스스로 마크다운 형태로 만드는 것 같아요. 마크다운이라는 거는 텍스트 파일이지만 얘를 뭐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뭐 수식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글씨 크기를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그 표시 형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CSV 형식으로 보여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콤마 이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엑셀에 갖고 갈 때 이렇게 콤마로 돼 있으면 이렇게 텍스트 분리하고 이럴 때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자, 클로드는 한 번에 됐다는 걸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챗GPT입니다. 챗GPT 똑같이 제가 파일을 올리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여기 지금 이상하죠, 그죠? 금연기술사 아까 42명에 14명인가 합격인가 했었는데 숫자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41명 응시에 14명 합격인데 숫자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또 21번까지만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한 페이지만 인식한 것 같죠? 이게 이제 한 페이지만 있는데 이게 21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틀렸네요, 그죠?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그죠? 좀 틀렸죠?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이라고 이렇게 LLM이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그냥 계속이라고만 치면 됩니다. 계속이라는 단어. 뭐 영어로는 뭐 컨티뉴겠죠. 컨티뉴. 계속이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22번부터 시작해서 쭉 추가로 답변을 해주고 전체 41개라는 거는 맞는데 제품 디자인 기술사 제품 디자인 기술사 25, 12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전체 응시자와 합격자 수를 계산해줘. CSV 형식으로 보여줘라고 제가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숫자들이 합계를 내보면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렇게 확인하기가 좋잖아요. 물론 여기 좀 틀린 걸 좀 확인했지만 그렇게 했더니 쭉 해서 응시자 수가 1037명, 합격자 수가 487명.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테이블 값을 읽은 다음에 그걸 확인해 볼 때는 그냥 합계해달라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모델을 비교해 봤는데 뭐 클로드가 제일 잘 인식을 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이런 걸 다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자, 보시죠. 이게 지금 RPDF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걸 편집을 이렇게 딱 편집으로 바꾸면 이렇게 테이블이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 하나씩 이렇게 글씨들이 이렇게 한 단어씩 이렇게 예,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읽기로 바꾼 다음에 이걸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사실상 순서가 우리가 눈에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 같아요. 보시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뭔가 막 그 뒤집박도 되죠. 그죠? 아까 우리가 제미나이 시켰을 때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나중에 막 금형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이렇게 하면은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LLM이 그걸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아무튼 순서나 이런 것들이 이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클로드는 뭔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처리를 하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좀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형식을 가져올 때는 좀 맹점이 있다라는 얘기고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영상 올렸는데 그때는 여기에 있는 변환, 엑셀로 변환하기를 눌러갖고 그죠? 변환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클로드는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컴마로 구분된 거를 가져다가 저는 구글 시트에 자,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바꿔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줄바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렇게 노트패드를 띄워서 여기다 붙이면 제가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지우고 붙이면 이게 줄바꿈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구글 시트에서는 줄바꿈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줄바꿈이 인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패드 같은 데다가 일단 한번 붙였다가 얘를 다시 복사를 해서 붙이면 잘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텍스트 열로 분할 하면은 이렇게 컴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133의 시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할 겁니다. 자, 파일로 가서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건데 요거를 이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자, GPT스로 가서 자, 요게 지금 저는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GPT에 접근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My GPTs가 있고 여기에서 자, 기술사 2차 합격자 통계 요걸 들어가면은 여기에 가서 에디트 GPT를 누릅니다. 에디트 GPT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132회 때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바칠 건 없고요. P 스테이트 요 파일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리무브하고 다시 업로드를 할게요. 날리지를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침, 제 인스트럭션이죠. 여기에 어떻게 썼냐면은 자, pe 언더바 스테이트 xls 요거 파일을 참조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133회까지니까 저 이름을 디스크립션 바꿨고요. 133회까지로 바꿨고 그래서 예제도 예를 들어서 예제도 그러니까 예제 질문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냥 최근 것까지의 통계를 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쪽 오른쪽이 미리 보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편집 중인 거잖아요. 여기서 달리 이미지는 필요 없잖아요. 달리 이미지. 웹브라이징도 사실상 필요 없죠. 우리는 코드 인터프리터만 필요한 거예요. 이 엑셀 파일 읽어서 아, 얘가 코딩을 해가지고 뭐 통계도 내고 하는 거니까 자,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목구조기술사 응시자 수 합격률 얘가 어널라이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코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코딩을 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질문에는 조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얘를 이 난리지를 올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칼럼명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종목이 아닌 종목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자기가 스스로 비슷한 단어면 자기가 그냥 똑같은 걸로 해갖고 하고 그래요. 완전히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토목구조기술사는 19명 합격자 수고 19명이 응시해서 12명이 합격했다. 133회 토목구조기술사가 19명이 응시해서 12명이 합격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23회부터 133회까지의 토목구조기술사 응시자 수를 그래프로 그려줘. 이렇게. 어널라이징은 이제 코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 응시자 수가 뭐 2차 합격자라서 이게 뭐 그 응시자 수라는 거는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만들고 다 이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피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아마 이 링크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뷰지피트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예제 103회부터 예를 들어서 133회 종목 중 합격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뭐지? 이런 거 뭐 예제 질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준 데이터에는 합격률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죠? 합격률은 자기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아서 코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합격률을 계산하고 그중에서 제일 큰 거를 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합격자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칼럼에 합격자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스스로 막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근데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얘가 지금
133회의 종목별 합격률을 계산하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종목의 현금과 가장 낮은 종목의 현황을 보여줘.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걸 코딩으로 바꾸는 능력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종목. 자, 세라마켓술사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순번 33, 대상 합격 0명이네요. 0%. 가장 높은 거는 철도기술사가 6명 응시에 6명 다 합격. 오, 100%. 확인해 볼까요? 철도기술사가 찾기로 철도기술사가 6명 응시에 6명 합격 다. 그다음에 아까 세라믹 기술사였나요? 제일 낮은 게 세라믹 기술사. 세라믹 기술사 2명 응시에 합격자 0명,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코딩을 해서 코딩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요거 눌러보면은 얘가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칼럼 명들이 조금 종목명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종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것들도 자기 스스로 여기도 대상자 수, 응시자 수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것들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르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고쳐서 코딩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기적으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테이블화하고 그거를 엑셀, 저는 구글 시트를 썼지만 엑셀에 넣어서 그걸 다시 GPT스에 올려서 어떤 통계 분석의 데이터를 계속 누적하고 GPT스를 통해서 자유로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드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자,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